교수님, 그러면 통일 이후에 국내 내치 문제, 즉 국내 정치 문제는 어떻게 변화할 건지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안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또 우리 내적으로 내치 문제는 이제 정치 문제가 되겠죠. 이것을 새로운 통일한국이 되었을 때 어떤 정치 체제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지 또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연구한 것을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여러분들 저기 북한이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제 합쳐져 통일이 되면은 통합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통합이 하루아침에 통합이 잘 안 되고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통일이 됐다 하더라도 마음까지 통일한다는 것은 참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렵고 또 너무나 많이 이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실요. 저도 북한에 한 열흘 동안 평양도 가보고 전국을 다녀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야, 이렇게 70년 동안 이렇게 달라졌는가? 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인가?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는가?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문제, 통일 직후에는 남쪽, 북쪽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 통합이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런 문제에 우리가 놓이게 되고 그것이 정치 문제로 또 와서는 그것이 그대로 또 반영되는 겁니다. 정치 속에 이 반영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북한 인구가 여러분들 현재로선 2,500만 조금 넘습니다. 남쪽이 우리 5,100 좀 넘고 합쳐서 약 한 7,700만인데 이것이 이제 한 지붕 안에 우리가 같이 살죠. 한 지붕 안에 두 식구가 아니죠. 한 식구가 된 거죠. 생각이 다르든 뭐 좋든 이렇게 한 지붕 안에 두 식구가 함께 사는 건데 자, 이것이 통합되고 서로 국가 목표를 위해서 함께 하고 지향하는 목표점도 같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한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정당 구조도 많이 달라질 것이고 또 북한 쪽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정당도 생길 것이고요. 그것이 뭐 사회당이 될는지 민주사회당이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당 체제도 변화되고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동독, 서독을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그런 경우도 지금 30년이 지났지만은 뭐 겉으로는 나름대로 많이 통합이 돼 있고 해요.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뭐 이질감이 있죠. 그건 뭐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되겠지만은 우리도 그런 과정을 다 겪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 통일 한국이 어떤 안정화기에 들어와서 어떤 정치 체제를 갖는 것이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좋을 것인가, 합리적일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바를 말씀드리면은 통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제로 남한 주도로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이 된 것을 전제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이 땅이 사회주의로 통합되고 뭐 북한 중심으로 했다면 이 얘기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의 국가, 하나의 자유민주 체제로 지금 남한의 이런 정치 체제로 통합됐을 때의 정부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저는 첫째 생각하는 것이 이 세계 이름 들어보면 주로 이제 대통령제가 있고요. 미국의 대통령제. 그게 중남미에 많이 흘러가 있고요. 또 아프리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개도국가 이런 나라들 미국 정치제도를 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필리핀 정도가 이제 대통령제를 하고 있고 기타 국가들은 거의 좀 잘 사는 나라들 유럽 국가들이라든지 OECD 뭐 미국 빼놓고는 전부 다 내각 책임제입니다. 일본부터 유럽 전체가 내각 책임제. 프랑스만 조금 달라요. 이원 집정제. 그건 뭐 조금 다르고. 자, 이렇게 대개는 이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제 해왔어요. 1948년부터. 물론 1960년에 잠시 8개월간 내각 책임제 제2공화국 때 하다가 다시 뭐 안 돼가지고 다시 대통령으로 해기됐죠. 사실상 우리는 내각 책임제 경험이 없는 나라입니다. 사실상은요. 대통령제만 해왔어요. 이게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성질하고 많이 만든지도 몰라요.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또 그 대통령한테 확실히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격하고 좀 비슷한지도 몰라요. 직접 대통령을 뽑는 그런 강한 욕구를 우리 국민들 갖고 있는 거 저도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근데 많은 그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통령제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본질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권력의 집중화에.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거의 권력이 모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 미국은 오래 했어요. 200년 했어요. 대통령제를. 그네들이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네들도 하도 권력이 모이니까 의회에다가 강력하게 견제하는 권한을 주고 대통령을, 또 뭐 언론이 강력하게 견제하는 경향을 주고 해서 나름대로 겨우 이제 대통령이 독점을 많이 완화시킨 해서 나름대로 끌고 나가는데, 그게 미국 자체에도 대통령의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제3국이 많이 수출이 돼가지고 중남미 국가 대부분이 대통령제를 해요. 또 아프리카 신생 국가들이 다 그래 해요. 또 한국도 그래 했고 필리핀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 미국은 그래도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안정장치가 돼 있어, 견제장치가 돼 있는데, 개도 국가는 그렇지는 못해요. 정치 체제 자체가 불안해요. 정당도 불안하고 그래요. 시스템이, 플랫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회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딱 대통령이 그냥 뽑혀 들어오면 이 사람이 독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이 우리가 직접 뽑고 또 막바로 그냥 우리 의사를 전달시킬 수 있고 이런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가장 단점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권력 집중화 현상,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안고 계속 갈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각 책임제도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것도 좋은 게 있죠. 또 단점도 있어요. 그네들도. 내각 책임제 국가는 건 뭔가 미지근해요. 국민의 의사가 빨리빨리 전달도 안 되고 느리고 그래요. 유럽을 봐도. 정당 체제가 또 잘 발달돼야 돼요. 또 내각 책임제는. 그리고 그 나라들도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나라의 정치 문화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뭐 어디가 앞으로 좋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저는 우리가 겪은 대통령제를 70년, 80년 했기 때문에 이 장점하고 또 내각 책임제의 장점을 같이 가져와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통일한국은 제가 이름하여 한국형 이원정부제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내놓은 이 제안은 한국형의 이원정부제. 이것은 프랑스의 이원집정제하고 비슷한데 몇 가지 점이 아주 다릅니다. 우리만이 갖고 있는 이 방식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대통령이 너무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대로 모든 건 대통령한테 기결되죠. 자, 그것을 근본적으로 아주 제도적으로 권한을 낮추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생각한 것이 바로 저는 행정부의 권한을 분점시키는 거예요. 분점. 정부 권력을 분점,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뭐 재량에 의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대통령하고 총리를 단순히 책임 총리 정도가 아니고 파티션을 두겠다는 겁니다. 둬서 넘어가지 못하게 서로 간에. 그러니까 대통령은 당신의 권한이 주어진 헌법상의 권한만 하면 되는 것이고, 총리는 나머지 권한을 대통령하고 독립적으로 별개로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정부 권력은 저는 거의 50대 50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한테 어떤 권한을 주느냐? 대통령은 대통령 국민이 직접 뽑고, 국가 안이 또 생존하고 관계되는 주권 문제하고 관계되는 바로 외교 문제입니다. 외교 안보 문제, 국방 문제, 그리고 국가의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긴급 조치를 해야 돼요.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 외교, 국방, 긴급 조치, 이 세 가지 부분만 대통령 당신은 이것만 하시오. 기간은 6년을 주겠소. 좀 길게 줄 테니까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것만 하시오. 전담, 여기 전담하고. 그 다음 총리는 뭐 하느냐? 총리는 어디서 뽑히냐면 의회가 뽑아라. 다수당은 당수. 이건 내가 책임지지. 그럼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서로 정당이 다른 사람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프랑스의 이원집정보다 훨씬 발전된, 개선된 방법이라고 봅니다. 프랑스는 서로 대통령이 이런 권한을 줬지만은 이게 또 서로 대통령이 또 총리한테 권한을 행사하도록 돼 있어요. 인사권을 갖고 있다든지 대통령이 관여를 해요. 총리한테. 그래 되면 이 진정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이걸 파티션을 처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형의 이원 집정제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저는 이원 정부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회도 마찬가지. 의회도 지금 단원제로 지금 해오고 있지만 통일의회는 이것도 불안정한 겁니다. 의회는 양원제가 원칙입니다. 이 세 개 다 양원제예요. 대통령인데 제대로 된 나라는 다 양원제예요. 내각 책임을 말할 것도 없고. 자, 통일은 당연히 양원하고 지금 단원제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한 원만 통과되면 막 그냥
법도 뭐 그냥 충분한 심사가 안 이루어지고 좀 묵혀서 신중한 토론도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상하 양원을 당연히 두고요. 물론 구성은 달리 해야 되겠죠. 저는 국회의원 숫자 많은 거 절대로 원치 않고요. 다 세금 낭비고 최소한의 숫자. 상원은 지역 대표로 구성되기 때문에 숫자 많을 필요가 없어요. 100명이면 충분해. 미국에도 상원이 지금 100명입니다. 그 큰 나라. 또 상원이 우리도 100명을 넘어가서는 안 돼. 많이 양보해서 100명, 상원 100명 정도. 하원 지금 우리 300명이죠. 더 늘리자고 하죠, 국회의원들. 아니요. 더 이상 늘리면 안 돼요. 그건 인구 비례로 남북이 이제 통일이 됐으니 큰 나라가 됐죠. 그렇더라도 그 숫자는 늘리지 말자 이거죠. 하여간 남북한은 이제 통일 한국은 자, 상원 100명 이내, 하원 300명 이내로 하고 전체적으로 합치면 상원이 이제 100명 더 늘은 효과가 있겠지만은 자, 이렇게 의회 안에서도 상원과 하원 간에 상호 견제하게 역할도 달리하고 전부 견제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한쪽에다 몰아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회도 그렇게 하고 또 거기서 다수당이 총리가 돼서 내각을 구성하고 또 대통령하고도 딱 분리해서 또 권한을 나누고 자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느끼고 그만큼 정치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중앙정부는 이렇고요. 이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뭐냐. 지금 이 현대 국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중앙 집권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거의 중앙 집권화된 국가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통일 전이라도 지금 뭐 여러분들 지방자치 우리 하고 있어요. 뭐 도도 있고 시군구도 있는데 느낌으로 여러분들 느껴지질 않죠. 우리가 지방자치 하고 있다는 건 느낍니까? 그렇지 않죠. 하긴 하는데 저 사람들 뭐 하는지 모르죠, 여러분들. 지방자치가 쉽게 말해서 형식적으로는 하지만은 우리 피부에 안 닿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절대로 중앙이 행복하면 안 돼요. 중앙이 행복하면 안 되고 전 지방이 행복해야 돼요. 진짜 구호 이론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하려면 내 동네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고양시에 살고 있는데 고양 시민이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내 동네가 행복해야 돼요. 그 내가 여기 참여해야 돼요. 내 의견이 들어가야 돼요. 도로 닦는데 집을 짓는데 또 뭐 하는데 예산도 그렇고 나의 의견이 적용되는 이게 지방자치인 겁니다. 이것이 가장 잘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스위스입니다. 지금은 기가 막힌 나라예요. 그 나라 제가 여러 차례 가서 지방자치하는 걸 봤어요. 의사결정에 거의 내가 보기에는 한 반 이상 예? 생활에 대한 거 이런 건 전부 다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는 아주 말단 마지막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져요. 그네들은 개마인대라고 말하는데 그 위에 이제 칸톤이라는 건 주가 있고 한데 거의 개마인대와 칸톤 수준 우리로서 시군구 도 수준에서 거의 다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 결정이 돼요. 위에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중앙은 큰 것만 하는 거예요. 외교, 국방, 아까 말한 그런 큰 거 있잖아요. 전국적인 거 이런 것만 하지 그 기타 생활에 관한 건 전부 밑에서 자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해요. 내가 결정하는데 참여하고 싶지. 남이 결정해놨는데 내가 그거 참여하고 싶겠어요? 인간은 본성이 그런 겁니다. 근데 권력의 속성은 또 안 그래요. 권력은 중앙 집권을 하려고 그래요. 그걸 뺏어와야 돼, 우리는. 그걸 뺏어가지고 지금 현재 나한테 묻는다면은 내가 대통령 자문위원도 해보고 지방자치위원도 해봤어요. 저한테 물은다면 말할 수 있어요. 중앙이 8, 지방이 2의 권력을 분점하고 있어요. 예산권이라든지 입법권이라든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80%를 대폭 낮춰야 돼요. 중앙이 80%, 지방은 그냥 아주 미미해요. 말만 이렇게 지방자치 한다 하죠. 그걸 역전시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요. 지방자치가 잘 될수록 지방분권이 많을수록 주민이 많이 참여할수록 이 나라는 행복해요. 국민도 행복하고 주민도 행복해요. 그런데 중앙에서 다 결정하고 대통령이 결정하고 장관이 결정하고 국회의원들이 결정하고 니들은 따라라 국민은 따라라 이거는 지금 같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건 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통일되면 헌법부터 바꿔야 돼요. 헌법 속에는 분명히 이런 요소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거의 결정은 지방의 주민이 결정하도록 이걸 뭐 이론적으로는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정치학에서는.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결정하고 안 되는 건 도가 결정하고 또 안 되면 국가가 중앙에서 결정해 밑에서부터 올라온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탑다운이에요. 그때는 밑에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가 보람도 느끼고 행복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도 그래요. 자, 그런 사회를 우리는 꿈꾸고요. 또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지금과 같이 대의제 민주주의 하고 있죠. 국회가 우리 대표들을 300명 뽑아가지고 걔네들이 뭐 갈라가지고 여야 하면서 범죄를 만들고 하죠. 그걸 대의제 민주정치라고 해요. 대신한다 이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대표자들만 보내죠.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대표자를 보낼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네들이 지금 무슨 당에서 투표해가면서 싸워가면서 범죄도 만들고 대통령 공포하고 하잖아요. 우리는 뒤에서 멀리서 구경이나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돼요. 왜? 미래는 제 과학 시대예요. AI 시대고 기술 시대예요. 그것을 합쳐서 우리가 전자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일렉트로닉 디모크라시라고 그러죠. 그 말은 뭐냐? 우리 핸드폰 다 갖고 있어요. PC 다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 가지고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결제뿐이 아니에요. 여론조사뿐이 아니라 정치 참여, 정부에 일어나는 일 다 여기서 투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5천만 명이 모여서 회의를 못 하기 때문에 300명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5천만 명이 할 수 있다고요,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국가에 어떤 입법이 있어. 그러면 어떤 기관에서 올려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찬반 토론 한 달 동안 하라고요. 네네. 하고 마지막 투표하라고 시간을 정해. 그래서 각자 5천만 명이 핸드폰 다 가지고 있어요. 아이디 물론 주겠죠. 그때 뭐 다 뭐 주민등록법이라든지 해가서 네네. 각자의 아이디를 주고 지금까지 인류가 못 해왔던 대의제 민주주의를 직접 민주주의 바로 지금 스위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스위스 대의제를 하면서도 직접 민주주의를 겸해서 하는데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굉장히 커요. 그네들은 비율이.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 거의 없어요. 거의 9대1이에요. 거의 없어요. 직접 민주적인 요소가. 그것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도 뭐 의회는 필요할 겁니다. 의회는 필요하지만 그것은 역할을 지금과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니고 그저 우리 심부름하는 그런 연락병 또 여론을 뭐 조성하고 전달하고 이런 역할로 변질되어야 될 것이고 국민들이 5천만 명이 다 그때그때 필요한 투표도 참여하고 정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또 국가뿐이 아니고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 일종의 혁명입니다. 우리가 전자민주주의라고 해서 기술에 의한 혁명이죠. 이런 시대도 이미 우리 하고 있어요. 네. 이미 우리가 발을 담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30년, 50년 후에는 당연히 그렇게 갑니다. 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방분권, 주민자치, 직접투표, 직접민주주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대가 와요. 네네네. 거기에 맞는 사회적 이런 시스템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우리가 갈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장시간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얘기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교수님 모시고 통일한국 이후에 외교, 군사, 정치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요즘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실제 우리의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번에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회를 살아가는 분을 만나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